저녁 어스름이 서울의 심장부. 삼천각의 고즈넉한 정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기품 있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저녁 바람을 타고 맑게 울려 퍼지는 이곳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권력과 부가 은밀히 교차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오늘 삼천각의 가장 깊숙하고 아늑한 별채인 청운당의 문은 오직 한 가족만을 위해 굳게 닫혀 있었다. 육군 대위 한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잘 다려진 아이보리색 정장이 평소의 전투복보다 훨씬 더 갑갑하게 느껴졌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은 약속 시각이 다가올수록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촉망받는 장교였고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도록 훈련받은 군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을 처음 만나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라. 서연아. 곁에 앉아있던 아버지. 한민석 중령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딸을 안심시키려는 따뜻함이 묻어났지만 서연은 아버지 역시 자신만큼이나 긴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곧은 어깨는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몸에 익숙지 않은 갑옷처럼 어색했고 그의 시선은 화려한 방 안의 장식들 대신 마치 전술적 위치를 분석하듯 창밖의 정원을 향해 있었다. 한민석 중령에게 세상은 언제나 실리와 명분, 본질이 중요한 곳이었다. 이곳 삼천각의 화려함과 사치는 그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서연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녀의 눈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군인이었다. 청렴결백하고 부하들의 신망이 두터우며 단 한 번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원칙을 굽힌 적 없는 강직한 사람. 하지만 세상은 그런 아버지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았다. 그저 만년 중령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잣대로 그를 평가할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 잣대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김진우. 서연의 연인이자 육군 대위인 그는 군인 명문가의 자제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존경받는 예비역 중장이었고 아버지는 얼마 전까지 군단의 별이라 불리던 소장으로 예편했다. 집안 곳곳에 장성급 친인척들이 포진해 있다는 이야기는 군 내에서도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런 집안에 비하면 아버지가 중령인 자신의 집안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진우를 사랑했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배경의 차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두려웠다. 그때 고요한 찻잔의 움직임이 서연의 불안한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머니 박수진 여사였다. 그녀는 단아한 옥색 한복 차림으로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악보처럼 부드럽고 절제되어 있었다.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고 조용히 내려놓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의식처럼 경건하게 느껴졌다. 겉보기에는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기품 있는 중년의 여인이었다. 부드러운 미소와 온화한 말투. 소박하지만 정갈한 몸가짐은 영락없는 전업주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의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가 존재했다. 어릴 적 서연이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로 끙끙 앓고 있을 때 어머니는 그저 찻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툭 던지듯 말했다.
가장 복잡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시작점은 가장 단순한 곳에 있단다. 모든 것을 지우고 변하지 않는 원칙 하나만 남겨보렴. 그 말 한마디에 서연의 머릿속은 거짓말처럼 환해졌다. 군입대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던 밤. 어머니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창밖의 달을 보며 속삭였다. 군인은 가장 강해야 하지만 가장 따뜻해야 하는 사람이란다. 네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거라.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의 말에는 언제나 핵심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위장과 허식을 벗겨내고 본질을 바라보는 듯했다. 마치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그 밑에는 그 누구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몰랐다. 그저 집안의 어른들조차 어머니 앞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했고 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항상 어머니의 의견을 구한다는 사실만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괜찮을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수진 여사는 딸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온화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힘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깨 위에 달린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서연아,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걸어온 발자취에 새겨지는 것이지 진심으로 대하면 모든 것은 통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서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 순간 서연은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단단한 등대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약속 시각 10분 전,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한민석 중령은 굳은 표정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고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박수진 여사만이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찻잔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마침내 복도 저편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청운당의 육중한 미닫이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폭풍의 전조는 언제나 이토록 고요하게 시작되는 법이었다. 서연은 문틈으로 들어서는 화려한 인형을 보며 오늘 이 만남이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단 한순간도 틀리지 않았다. 미닫이 문이 열리며 드러난 인물은 한서연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화려했다. 샤넬의 최신 컬렉션으로 보이는 트위드 투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기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남양 진주 목걸이가 은은한 광택을 발했고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의 다이아몬드가 조명 아래서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그녀가 바로 김진우의 어머니 최혜정 여사였다. 그녀는 방 안을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모든 가치를 매기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가졌다. 그녀의 눈길은 잠시 한민석 중령의 다소 낡아 보이는 정장에 머물렀다가 박수진 여사의 소박한 한복으로 옮겨갔고 이내 미세한 경멸감을 담은 채 거두어졌다. 그 모든 것은 찰나에 일어났지만 서연은 그 시선에 담긴 무언의 평가를 놓치지 않았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어머님, 아버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혜정 여사의 뒤를 따라 들어온 김진우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늦은 것에 대한 미안함과 연인을 마주한 반가움이 교차했다. 그는 어머니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단정하고 겸손한 네이비색 정장 차림이었다. 진우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안심과 애정이 담긴 눈빛을 보냈고
그 짧은 시선의 교환만으로도 서연의 긴장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일찍 도착했는걸요. 어서 앉으시지요. 침묵을 깬 것은 박수진 여사였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워서 방 안을 맴돌던 팽팽한 긴장감을 잠시나마 부드럽게 감싸는 듯했다. 최혜정 여사는 박수진 여사의 인사에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마치 여왕의 행차처럼 거만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백에서 작은 송어울을 꺼내 자신의 화장을 점검했다. 상대방에 대한 명백한 무례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다. 진우는 어머니의 행동에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느끼며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애썼다. 삼천각의 경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연 씨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참 좋은 곳이네요. 진우 군 덕분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봅니다. 한민석 중령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평생을 군 막사와 훈련장에서 보낸 사람이었다. 이런 화려한 장소는 그에게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최혜정 여사는 송어울을 핸드백에 넣으며 입을 열었다. 우리 진우가 장소 하나는 잘 고르죠. 아무래도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요. 저희는 중요한 손님들을 모실 때면 늘 이런 곳을 이용한답니다. 그녀의 말은 칭찬인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너희와 우리는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숨이 막혀왔다. 그녀는 진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도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종업원들이 들어와 정갈하게 차려진 전체의 요리를 내오기 시작했다. 최혜정 여사는 음식 하나하나를 꼼꼼히 뜯어보며 마치 감정사처럼 보이지 않는 점수를 매기고 있는 듯했다. 듣자 하니 서연 양의 아버님께서도 군에 몸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최혜정 여사가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한민석 중령에게 고정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육군에서 복무 중입니다. 한민석 중령이 허리를 꼿꼿이 쓰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시군요. 실례지만 계급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군인 집안이라 이런 이야기에 익숙하답니다. 그녀의 말투는 지극히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취조에 가까웠다. 중령입니다. 한민석 중령이 짧게 대답했다. 그 순간 최혜정 여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존경이나 반가움의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파악했다는 듯한 상대를 자신의 아래에 두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아, 중령님이시군요. 그녀는 중령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내뱉었다.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으니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위로였지만 그 뉘앙스는 명백히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 오랜 세월 고생에서 고작 중령이라니. 서연은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잔인한 뜻을 알아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평생을 바친 군에 대한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표정이었다. 박수진 여사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잣죽을 한 숟가락 떴다. 그녀의 눈빛은 찻잔의 김서린 표면 너머 그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진우는 이 숨 막히는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다. 어머니, 식사 중인데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서연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이 옷 정말 잘 어울려요.
서연은 진우의 노력에 고마웠지만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최혜정 여사는 아들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아니다. 진우야. 이러니야말로 중요한 거지. 사돈될 집안인데. 서로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녀는 다시 한민석 중령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중장으로 예편하셨고 저희 남편은 소장이었답니다. 진우 큰아버지께서는 지금 국방부 요직에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군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지요. 중령 계급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도요. 아마 진급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암시가 아닌 명백한 공격이었다. 아버지의 진급 실패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그의 무능함을 탓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민석 중령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그는 반박하는 대신 묵묵히 모든 공격을 자신의 안으로 사귀고 있었다. 딸의 가장 중요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테이블 아래에서 누군가 그녀의 손을 강하게 쥐었다. 어머니였다. 박수진 여사는 여전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딸의 분노를 붙들고 있었다. 아직이다. 그 손길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최혜정 여사는 한민석 중령의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인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상견례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다음 공격을 위해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서연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그 눈빛은 차갑고도 잔인했다. 김진우의 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압력이 변하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들의 앞에서 간신히 유지하던 최혜정 여사의 마지막 예의라는 가면이 벗겨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등바디에 몸을 깊게 기대며 조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오만한 자세를 취했다. 자, 이제 젊은이는 잠시 나갔으니 우리 어른들끼리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최혜정 여사가 입을 열었다. 솔직한 이야기라는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교묘한 서두였다. 한민석 중령은 말없이 찻잔을 들어 올렸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연은 보았다. 최혜정 여사는 마치 연극의 독백을 시작하는 배우처럼 말을 이어갔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은 단순한 군인 집안이 아닙니다. 할아버님 때부터 내려오는 소위 말하는 성골, 군인 가문이지요. 저희 남편이나 시아 주버님께서 현역에 계실 때 국방부 장관님이나 각 군 참모총장님들과 식사 한번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과는 형님, 아우 하며 지내는 사이고요. 그녀는 일부러 형님, 아우라는 표현을 쓰며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공적 관계가 아님을 과시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의 최상위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 즉 강력한 인맥에 대한 노골적인 자랑이었다.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건 살아보셔서 더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저희 진우처럼 장차 큰일을 해야 할 아이에게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집안과의 혼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방위 산업체를 운영하는 대기업 총수들, 유력한 정치인들, 그들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것이 대를 이어 쌓아 올린 공든탑과 같은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한민석 중령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평생을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버텨온 사람이었다.
인맥이나 배경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원칙을 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자 신념이었다. 그러나 지금 최혜정 여사는 그의 신념을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함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굳게 담은 입술과 찻잔만 응시하는 지친 눈을 보며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더러운 인맥 없이도 충분히 존경받는 군인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어머니 박수진 여사가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접시에서 배 한 조각을 집어 과도로 능숙하게 껍질을 깎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날카로운 과도가 배의 하얀 속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손놀림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는 듯한 초연하고도 위압적인 침묵이었다. 최혜정 여사는 그 침묵을 자신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로 해석한 듯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을 이었다. 한 중령님께서 평생을 성실하게 복무해 오신 점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셔야지요. 세상은 성실함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군이라는 조직은 더욱 그렇지요. 어느 줄을 잡느냐, 누가 뒤에서 밀어주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중령님께서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것도 어쩌면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의미는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배경이 없는 것이라는 명백한 낙인이었다. 한민석 중령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평생을 지켜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보다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사랑하는 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말입니다. 최혜정 여사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마치 마지막 통첩을 하듯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결혼은 저희 집안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희 진우의 앞길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네요. 어머님 서연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최혜정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서연 양, 흥분하지 말아요. 나는 지금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뜨겁지만 현실의 벽은 차갑고 높단다. 이 결혼이 성사되려면 서연 양과 그 가족들이 감수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녀는 마치 자비를 베푸는 듯한 위선적인 표정을 지었다. 물론 저희가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진우가 저렇게 좋다고 하니 어미 된 입장에서 마지못해 허락은 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실함을 보여주셔야지요. 그녀가 말하는 성실함이란 일방적인 희생과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수진 여사는 껍질을 다 깎은 배를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잘라 남편의 접시 위에 조용히 놓아주었다. 그 침착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최혜정 여사의 광기 어린 독설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며 방 안의 긴장감을 극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최혜정 여사는 자신이 던진 말의 무게에 상대방이 완전히 짓눌렸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쐐기를 박을 준비를 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오만함을 넘어 약자에 대한 잔인한 동정심마저 품고 있었다. 최혜정 여사가 말한 성실함의 첫 번째 조건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한서연의 심장을 직접 겨누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남편을 향했던 경멸적인 시선을 거두고 마치 자애로운 선배 인생 조언자라도 되는 듯한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양. 그녀가 다정하게 불렀다.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바로 어떤 남자를 만나 어떤 가정을 꾸리느냐 하는 것이란다. 서연 양이 군인으로서 큰 꿈을 품고 있다는 것. 나도 이해해. 젊었을 때 한 번쯤 품어볼 만한 멋진 꿈이지.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야.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치명적이었다. 군대라는 곳은 본질적으로 남자의 세계란다. 여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 대령 그래. 운이 좋으면 거기까지는 갈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이상은 무리야. 그게 바로 여군이라는 존재의 명백한 한계란다. 이 말은 서연이 군생활 내내 싸워왔던 편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남자 동기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능력은 이미 여러 차례 훈련과 실전 상황에서 증명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그녀의 모든 노력과 성취를 여자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한계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고 있었다. 우리 진우는 달라. 그 아이는 하늘을 날아야 할 용이야. 용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곁에서 묵묵히 땅을 지키며 용의 둥지를 보살펴줄 존재가 필요하단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하늘을 날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법이지. 서연 양이 진심으로 진우를 사랑한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진우를 위하는 길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마치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선언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전역 지원서부터 제출하도록 하렴. 그게 바로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될 첫 번째 자격 조건이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것은 더 이상 조언이나 제안이 아니었다. 명백한 명령이었다. 서연의 꿈과 정체성을 송두리리째 부정하는 잔인한 요구였다. 그건 한민석 중령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제 딸의 꿈입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아버님, 최혜정 여사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녀는 한민석 중령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톱을 매만지며 말했다. 여자의 가장 큰 꿈은 현모양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인으로서의 꿈은 이제 접어두고 김 소장의 며느리, 그리고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 제 아들의 아내로서의 새로운 꿈을 꿔야지요. 그게 훨씬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녀의 말에는 한민석 중령의 부성애마저 하찮게 여기는 듯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딸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그의 전신을 짓눌렀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진우를 떠올렸다. 함께 훈련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던 기억.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미래를 약속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우는 결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나고 자란 환경, 그를 둘러싼 이 끔찍한 가치관의 벽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높아 보였다. 최혜정 여사는 서연의 침묵을 굴복으로 확신한 듯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그녀는 이제 동정심마저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진우에게는 더 좋은 조건의 혼처가 줄을 섰단다.
JS중공업 이 회장님의 막내딸. 기억나니? 진우야. 피아노를 전공해서 얼마나 우아하고 여성스러운지 몰라. 그 아이는 진우를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죄만 전념하겠다고 하더구나. 또 법무부 장관님 댁 조카 딸도 있지. 집안의 격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란다. 그것은 서연의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녀를 다른 여자들과 노골적으로 비교하며 그녀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서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참았다. 군인의 긍지가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마지막 자존심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의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 박수진 여사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것은 이전의 부드러운 재지가 아니었다. 강철 같은 힘이었다. 분노를 억누르라는 신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온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하고도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검은 바다의 눈빛이었다. 박수진 여사의 세계에서 누군가 그녀의 남편을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략적 후퇴를 고려할 수 있는 정치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새끼를 건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것은 더 이상 정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이었다. 최혜정 여사는 자신이 방금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며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혜정 여사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의자 등바디에 몸을 다시 깊게 기대며 관대함을 베푸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한서연 가족이 더 이상 예비 사돈이 아닌 자신의 처분을 기다리는 패배자들로 보였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일에 대해 명확히 해둘 것이 몇 가지 더 있겠군요. 그녀가 마치 시혜를 베풀듯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시만요. 나지막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은 줄곧 침묵을 지키던 박수진 여사였다. 최혜정 여사는 자신의 말이 중간에 끊겼다는 사실에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제 말을 막으시는 겁니까? 박수진 여사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부드럽게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비단 냅킨을 들어 천천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반듯하게 접었다. 그 고요하고 절제된 움직임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섬뜩한 고요함과도 같았다. 냅킨을 정갈하게 내려놓은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최혜정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까지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동자는 이제 날카롭게 벼려진 흑요석처럼 차갑고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다. 최혜정 씨, 박수진 여사는 그녀를 사부인이나 초의 여사가 아닌 그녀의 이름 석자로 불렀다. 정중한 씨라는 호칭을 붙였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서늘한 성읍기가 담겨 있었다. 최혜정 여사는 그 호칭에 기분이 상했지만 박수진 여사의 기세에 눌려 차마 반박하지 못했다. 최혜정 씨께서는 군에 대해 참으로 해박하신 듯하니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수진 여사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상대의 오만함을 비웃는 듯한 미세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최혜정 여사가 경계하며 물었다. 박수진 여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입게만 머물렀을 뿐 눈에는 조금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혹시 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뜬금없는,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었다. 최혜정 여사는 순간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다. 합참의장 갑자기 그 사람은 왜?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여자가 지금 모욕감에 이성을 잃고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이 굴욕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화제를 돌리려는 필사적인 발악인가? 한민석 중령과 한서연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어머니 아내의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서연은 어머니가 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덜컥 걱정이 되었다. 최혜정 여사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코웃음을 쳤다. 호호,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런 분의 조남이야 당연히 알지요.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혹시 화제를 돌리고 싶으신 모양인데. 유감스럽지만 소용없을 겁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박수진 여사의 질문을 절박함에서 나온 어리석은 행동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박수진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화제를 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혜정 씨께서는 본인의 집안이 가진 인맥과 배경을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니 저는 그 인맥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쭌 겁니다. 합참의장과도 혹시 안면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은 최혜정 여사의 허를 정확히 찔렀다. 그녀가 자랑하던 인맥은 대부분 남편이나 시댁의 것이었고 그조차도 대부분 퇴역한 장성들이나 실무에서 물러난 이들이었다. 현역군 최고 수뇌부, 특히 베일에 쌓여있는 합참의장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그런 분이야? 워낙 높으신 분이니 제가 직접 뵐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그리고는 이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평생을 부엌에서 살림만 하신 분이 군대에 높으신 분들 이야기는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시고 본인의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녀의 입에서 부엌과 살림이라는 단어가 경멸적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박수진 여사의 눈빛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서연은 그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을. 박수진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듯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주제 파악, 그리고 현실이라.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좋습니다. 최혜정 씨께서 그토록 원하시니 제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주제와 현실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녀의 말은 더 이상 평범한 주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군인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그 어떤 소음도 잠재우는 단호하고도 냉철한 목소리였다. 최혜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정체 모를 공포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청운당의 미닫이 문이 다시 한번 소리 없이 스르륵 열렸다. 박수진 여사가 일어선 채로 선언하듯 말을 내뱉는 순간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사람은 50대 후반에 잘 다려진 군복처럼 꼿꼿한 자세를 한 중년 신사였다. 그는 바로 김진우의 아버지이자
예비역 소장인 김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늦은 것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명문가 출신다운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허허,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중요한 군 관련 행사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다들 식사는 시작하셨습니까?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낭낭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이내 멈칫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내 최혜정의 얼굴은 분노와 만족감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었고 예비 며느리가 될 한서연의 눈가는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예비 사돈인 한민석 중령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모욕감을 사귀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마침내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박수진 여사에게 닿았다. 처음에는 그저 참으로 기품 있는 안주인이시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무언가 이상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미동도 없이 자신을 응시하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평생을 군에서 보내며 수많은 지휘관들을 모셔온 김태준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저 눈빛은 평범한 주부의 것이 아니었다. 저것은 수많은 부하들의 생사와 국가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와 고독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어디서 뵌 적이 있더라. 그의 뇌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국방부의 수많은 회의들, 군 창설 기념 행사,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 전략 회의,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영상이 벼락처럼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몇 달 전 정훈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단상 위에 서서 서늘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연설하던 한 사람의 모습. 당시에는 너무나 높은 분이라 감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특유의 위압감은 김태준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대한민국 군의 전설, 야정과 전략을 모두 섭렵한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분이 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여보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요. 어서 오셔서 인사드려요. 이쪽은 한서연 양의 아버님이신 하는 중령님. 그리고 이쪽은 어머님이세요. 최혜정 여사가 남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이 김태준의 귀에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한 중령, 그리고 어머님. 그렇다면 설마 이분이 한 중령의 아내란 말인가. 합참 의장이 현역 중령의 아내로 이 자리에. 김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성의 영역이 마비되고 오직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본능만이 그의 몸을 지배했다. 턱, 그의 구두굽이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순식간에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의 등은 칼날처럼 꼿꼿하게 섰고 그의 몸은 마치 잘 조준된 총구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올라가 눈썹 끝에 붙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거수경례였다. 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예비역 소장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렁차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삼천각의 고요한 별채를 뒤흔들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최혜정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경례를 하고 그래요. 김진우 역시 아버지를 붙들며 당황해서 외쳤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나 김태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박수진 여사, 아니,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렴풋이 깨닫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한서영과 한민석 중령 역시 충격에 빠져 굳어 있었다. 한민석 중령은 자신의 아내에게 경례를 붙이는 예비역 소장을 보며 평생을 믿어온 군의 위계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을 느꼈다. 서연은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어머니의 정체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박수진 여사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경례를 하는 김태준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편히 쉬게, 김 소장! 그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위험 있고도 간결한 명령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김태준은 그제야 경례를 풀었지만 여전히 뻣뻣하게 굳은 자세를 풀지 못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 의장이라니. 누가 의장이라는 거예요? 최혜정 여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이 노망이라도 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태준이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눈앞에 누가 계신지도 모르고.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분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군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박수진 대장님이시란 말이다. 그의 외침은 천둥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최혜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해갔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힘없이 떨어지며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김태준 소장의 외침과 함께 최혜정 여사의 찻잔이 깨지는 소리는 마치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방 안은 일순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모두가 제자리에 굳어 있었다. 최혜정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남편의 말이 마치 외국어처럼 낯설게 들렸다. 합동참모의장, 박수진 대장, 그 단어들이 뇌 속을 맴돌았지만 의미를 형성하지 못하고 파편처럼 흩어졌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남편과 소박한 옥색 한복을 입은 박수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이 사람이 저렇게 평범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줌마가 합참의장이라고 대한민국 군서열 1위라고 남편이 노망이 든 게 틀림없어. 아니면 아주 질 나쁜 농담을 하는 거거나.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만행의 무게가 자신을 집문가에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미쳤다는 증거를, 이 모든 것이 실수라는 단서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남편 김태준의 얼굴에는 오직 식은땀과 공포, 그리고 최고 지휘관 앞에서 부하로서 느끼는 본능적인 경외심만이 서려 있었다. 김진우 역시 혼돈의 심연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평생을 꼿꼿한 군인으로 살아온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뻣뻣하게 굳어서 서연이의 어머니께 의장님이라고 부르며 경례를 했다. 진우는 이 초현실적인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지만 단 하나의 질문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놀란 듯 보였지만 그 놀람 속에는 어딘지 모를 익숙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비밀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보는 듯한 표정.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서연이의 강인함,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저기 조용히 서 있는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그 위대한 근원을 얼마나 처참하게 모욕했는지를 떠올렸다. 진우의 얼굴이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새하얗게 질려갔다.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것은 한민석 중령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 가끔 평범하지 않은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저 현명하고 강단 있는 아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합참의장이라고 현역 중령인 자신도 감히 얼굴 한번 제대로 뵙기 힘든 하늘과도 같은 존재가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의 곁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며 딸을 키워왔단 말인가. 그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숨 막히는 정적을 깨고 청운당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사람은 젊고 잘 다려진 전투복 차림의 현역 대위였다. 그의 가슴에는 합참의장 부관을 상징하는 표식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그는 방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오직 박수진에게로 다가가 꼿꼿하게 부동자세를 취했다. 의장님, 보고 드립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예정된 안보 현안 브리핑 관련하여 확인 전화를 주셨습니다. 5분 뒤에 연결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부관의 등장은 최혜정의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부정마저 산산조각 내는 확인 사살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아 하는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박수진은 부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완벽한 최고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5분 뒤에 내 집무실 전화로 직접 걸겠다고 전하게. 지금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부관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한번 완벽한 경례를 붙인 뒤 소리 없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부정할 여지가 없었다. 최혜정은 자신이 어떤 존재 앞에서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고작 중령 주제에 여군이라 한계가 명백하다. 우리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 자신이 쏟아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수천 배의 무게로 자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깨진 찻잔 조각이 마치 자신의 산산조각난 자존심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김태준 소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군인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감히 군의 최고 어른 앞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망언을 저질렀다. 이것은 단순히 무례의 차원이 아니었다. 군 전체의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용서받지 못할 하극상이었다. 자신의 남은 명예는 물론 아들 진우의 군 생활마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박수진은 천천히 방금 전 부관이 닫고 나간 문을 잠시 응시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고개를 돌려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최혜정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참이었다. 박수진 대장은 깨진 찻잔 조각이 흩어져 있는 바닥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 하나하나에 머무는 듯 했지만 사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최혜정이라는 한 인간의 산산조각난 오만함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공포에 질려 자신을 올려다보는 최혜정의 눈을 마주했다. 박수진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분노라는 감정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차갑고 무감정한 경멸만이 가득 차 있었다. 최혜정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진동시키는 힘이 있었다. 조금 전에 제게 하셨던 그 솔직한 이야기들 제가 한번 되짚어 봐도 되겠습니까? 최혜정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 아닙니다, 의장님. 제가 죽을 죄를... 첫째, 박수진은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마치 죄목을 열거하는 검사처럼 말을 이었다. 당신은 30년간 명예롭게 국가에 헌신해온 제 남편을 향해 고작 중령이라 칭하며 우리 집안의 격이 당신네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소. 그녀의 시선이 굳어있는 남편 한민석 중령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지만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짓밟혔던 명예를 되찾아주는 듯한 묘한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둘째, 당신은 대한민국 육군 장교인 내 딸의 명예와 꿈을 여군이라는 한계라는 말로 모독하고 당신 아들의 성공을 위한 부속품이 되라고 강요했지. 그녀의 눈빛이 이번에는 딸 서연을 향했다. 서연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이제 괜찮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라는 굳건한 약속을 읽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혀 있던 눈물이 분노의 눈물이 아닌 자부심의 눈물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셋째, 당신은 스스로 군 명문가라 칭하며 군의 생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정작 이 나라군의 최고 지휘관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을 드러냈소. 박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아, 이것은 당신의 죄목이라기보다는 당신의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야겠군. 최혜정의 얼굴이 이제는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빌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박수진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에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최혜정 씨, 당신이 한 가지는 맞췄소. 네, 최혜정은 영문도 모른 채 반문했다. 우리 두 집안은 당신 말대로 격이 다루. 박수진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지. 당신네 집안은 사람의 가치를 어깨 위의 계급장과 통장장호 그리고 누구와 아는 사이인지로 판단하지만 우리 집안은 사람의 가치를 그의 인격과 명예 그리고 조국을 위한 희생으로 판단하오. 우리의 격이 다른 이유는 바로 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오. 그것은 최혜정이라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서늘하고도 완벽한 판결이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의장님이신 줄 알았다면 제가 어찌 감히. 최혜정이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였다. 박수진의 눈빛이 경멸을 넘어 혐오로 바뀌었다. 그 말은 내가 만약 정말 힘없는 중령의 아내였다면 당신이 내뱉은 그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이 정당했다는 뜻인가? 당신의 사과는 당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당신이 모욕한 상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공포일 뿐이오. 그것은 뉘우침이 아니라 비굴함이다. 그 순간 김태준 소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잡고 뒤로 물러서게 한 뒤 박수진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의장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치심과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제 아내의 무지함과 오만함은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아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죄가 가장 큽니다. 부디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제발 제 아들의 장래만은 그는 아내와는 달랐다. 그는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박수진은 김태준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군 선배이자 한때 존경할 만한 지휘관이었던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딸과 죄인처럼 굳어있는 김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결심을 굳혔다. 김 소장, 그대의 진심은 알겠소.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해야겠소. 의장님 김진우와 김태준이 동시에 외쳤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요. 박수진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오늘 그 기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소. 내 딸을, 그리고 내 남편을. 우리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집안에 내 귀한 딸을 보낼 수는 없소. 그녀의 선언은 최종적이었다. 더 이상의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였다. 최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안 돼. 내 아들 결혼이. 박수진은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당신 아들의 결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합참의장 가문과의 혼사가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고 있을 뿐이겠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은 당신 자신밖에 모르는군. 그 말은 최혜정의 가슴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넋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박수진 대장의 선언은 마치 법정의 최종 판결처럼 차갑고 절대적인 무게를 지니고 방 안을 짓눌렀다. 없었던 일로 해야겠소. 그 말은 두 젊은 연인의 미래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넋을 잃었고 김태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깊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모두가 침묵에 잠겨 있을 때 마침내 한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눈물을 조용히 닦아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되찾은 듯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김진우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진우 씨, 그녀가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어머니가, 진우가 애원하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의 손을 피했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강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니, 진우 씨, 이제 이건 우리 일이 되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싸워야 할 것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짓밟는 깊고 어두운 편견이라는 것을. 그녀의 시선이 잠시 넋이 나간 최혜정에게 머물렀다. 나는 평생을 당신 어머니의 저울 위에서 평가받으며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내가 입는 옷, 내가 하는 말, 내 부모님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당신 집안의 격과 비교당하겠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우 씨, 그건 감옥이에요. 내가 바꿀게, 서연아. 내가 전부 다 바꿀게, 어머니도. 아니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건 당신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 자존심의 문제고 우리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늘 이곳에서 받은 모욕을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마지막 말과 함께 진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애원도, 변명도, 그 어떤 약속도 지금의 서연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하는 여자를, 자신의 어머니라는 가장 잔인한 적에게서 지켜내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바로 그때였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솟아올랐다. 애원을 멈춘 김진우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멎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도 비장한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유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비로소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한 명의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시선을 돌려 자신의 어머니 최혜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세상 모든 것의 가격을 가르쳐 주셨지만 정작 그 어떤 것의 가치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박수진 대장과 한민석 중령을 향해 섰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의장님, 중령님,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놀랐다. 저는 두 분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겠습니다. 의장님의 판단은 모두 옳으셨습니다. 그는 먼저 그들의 결정을 온전히 인정했다. 그것은 그의 변화가 진심임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과 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한 명의 군인으로서 맹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일 만큼 강한 힘이 있었다. 저는 이 시간부로 제 가족이 가진 모든 배경과 특권을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어렵고 힘든 최전방 부대로 전출을 신청할 것입니다. 저는 오직 제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군인으로서의 제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서연에게 닿았다. 저는 한 인간의 명예는 가문에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땀과 눈물로 쟁취하는 것임을 제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어머니의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제 가족을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만약 언젠가 제가 두 분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서연이의 곁에 설 자격이 있는 남자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찾아와 이 영광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그의 처절한 맹세가 끝나고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박수진 대장은 무릎 꿇은 청년의 어깨를 조용히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얼음장 같던 눈빛이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미세한 온기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무너지는 나약한 청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명예를 되찾으려는 한 명의 진짜 군인을 보고 있었다. 서연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속에서도
진우에 대한 존경심과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별은 현실이 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이것이 더 위대한 사랑을 위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김태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들의 행복이 무너진 것은 슬펐지만 폐허 속에서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마침내 박수진 대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이전의 냉혹함은 사라져 있었다. 그 맹세, 군의 대선배로서 지켜보겠다. 그 한마디였다. 그것은 허락이 아니었지만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청년의 명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는 최고 지휘관의 약속이었다. 박수진 대장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날 저녁의 모든 논란의 마침표를 찍는 묵직한 종언과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질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남편과 딸에게 다가갔다. 일어나요, 여보. 서연아,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따뜻하고 온화한 어머니이자 아내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듣는 한민석 중령과 한서연의 마음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었다. 한민석 중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굳어있는 김태준과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혜정을 한번 쳐다본 뒤 자신의 아내인 박수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깊고도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었다. 군 후배가 대선배에게, 한 명의 군인이 자신의 명예를 지켜준 최고 지휘관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종영의 표시였다. 박수진은 말없이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는 것으로 그 마음에 화답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김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방금 전 자신이 내뱉은 맹세를 지키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은 첫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약속을 나누었다. 아픔과 슬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담긴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작별이었다. 한서연은 먼저 몸을 돌렸다. 미련을 두면 약해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뒤를 따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믿었던 그 방을 망설임 없이 걸어 나갔다. 삼천각의 밤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다. 화려했던 별채의 조명과 소음은 등 뒤로 멀어지고 오직 풀벌레 소리와 은은한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추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오늘 저녁에 일어난 거대한 폭풍을 정리하고 있었다. 주차장에 도착해 채 오르자 비로소 한민석 중령이 무거운 침묵을 깼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은 딸을 보며 말했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 아빠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더 힘있는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오늘 너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한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박수진이 남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군인이자 아버지예요. 오늘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평생을 지켜온 그 강직함과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죠. 그녀는 남편을 위로한 뒤 백미러를 통해 딸과 눈을 맞췄다. 서연아,
너에게 오랫동안 비밀을 지켜서 미안하다. 내가 내 신분을 숨긴 것은 너희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합참의장의 딸이나 아내가 아닌 그저 평범한 한서연, 평범한 한민석으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게 해주고 싶었어. 엄마에게는 너희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가정이 어깨 위의 별 4개보다 훨씬 더 소중하단다.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비로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 김진우 대위 말이다. 박수진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는 오늘 자신의 명예가 무너진 폐허 속에서 스스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다. 훌륭한 군인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어. 하지만 자질은 시련이라는 불을 통과해야 비로소 강철이 되는 법이지. 그는 이제 막 자신만의 용광로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그 길의 끝에서 그가 무엇이 되어 있을지는 오직 그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겠지. 어머니는 진우를 칭찬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명의 지휘관으로서 젊은 군인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뿐이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눈물 너머로 아련하게 번져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 또한 걸어야 할 자신의 길이 있었다. 진우가 자신만의 시련을 통해 더 강한 남자가 되어 돌아올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가 돌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더 강하고 훌륭한 군인이자 한 명의 여성으로 서 있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서연의 가족이 떠나간 청운당에는 무겁고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최혜정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김태주는 그런 아내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한번 쳐다본 뒤 아들 진우에게 다가갔다. 일어나라. 아들아.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눈물 자국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 저는 최전방 GOP 부대로 전출을 신청하겠습니다. 김태주는 아들의 말을 막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군인의 명예는 군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법. 아들이 선택한 그 가혹한 길이 바로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굽혀 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어머니의 가치관을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어머니께서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변하셔야 합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한민석 중령님을 뵐 때 어깨 위의 계급장이 아닌 한 명의 명예로운 군인으로 보실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리고 한서연 대위를 볼 때 집안의 배경이 아닌 한 명의 강인하고 훌륭한 여성으로 보실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저는 다시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듯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경례를 붙인 뒤 미련 없이 그 방을 걸어 나갔다. 혼자 남겨진 최혜정은 아들이 떠나간 빈자리를 보며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의 가장 험준한 동부전선, 살을 내는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GOP 철책선 위 김진우 대위는 부대원들과 함께 묵묵히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서울에서 온 온실속 화초일 것이라는 부대원들의 편견은 그의 성실함과 솔선수범 앞에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는 더 강인해졌고 더 단단해졌다. 그의 눈빛은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 기댄 유약한 청년의 것이 아닌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지휘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가끔씩 품속에서 닳고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내보곤 했다. 활짝 웃고 있는 서연의 사진이었다. 같은 시각 계룡대 합동참모본부의 한 브리핑 룸. 한서연 소령 그녀는 최근 진급했다. 은정훈 주요 지휘관들 앞에서 막힘없이 자신의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논리는 명쾌했으며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모두가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최혜정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낡은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그녀의 눈가에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한 사람은 살을 내는 최전방의 바람 속에서, 다른 한 사람은 치열한 전략과 경쟁 속에서. 그러나 그 두 개의 길은 모두 명계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명예를 향한 모든 길은 언젠가 반드시 같은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